우선 또 흐름, 또 변화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또 어떤 시세의 흐름 가져갔는지 함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비트코인 흐름은 어제 전망해 드린 것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망해 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다. 6만 달러 잘 안 깨진다. 그다음에 1차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데가 6만 4천입니다. 6만과 6만 4천 달러의 박스권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6만 4천이 넘어서느냐. 그래서 이전의 고점 때 6만 7천대로 올라가느냐라는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고래 동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6만 7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기간 조정을 잘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알트코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강세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언제 6만 4천을 넘어서 또 이전 고점 6만 7천을 넘는 7만대로 가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거 11월 4일 FOMC 결과 이후에 금융시장이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목요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그 부분 체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로 봤을 때 7천만 원대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원화 기준으로는 8천만 원이 다시 회복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상황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의 전체 흐름이 어떠냐라는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박스권 양상이다. 비트코인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박스권 흐름. 그런데 이더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더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인데 이더 가격은 상승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쳤을 때는 비트의 지배력,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48%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43%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더가 올라가고 NFT 관련되는 코인들이 폭등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48%에서 43%까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메이저 코인 이런 알트코인 랠리가 현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지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상 최고치, 이전 최고치를 겪었을 때 이런 거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지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40 부근입니다. 40 부근. 지금 48에서 비트의 지배력이 4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전 저점 40까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더 내려온다면 비트의 지배력이 더 내려온다면 더 많은 알트코인, 메이저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의 지배력이 계속 떨어지느냐, 비트코인 지배력 이 부분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요. 언제 비트코인이 상단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비트 주도로 바뀔 거냐, 요 시장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번 주는 비트의 지배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일단 4일까지는 박스권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메이저 코인들, 알트코인들의 알트코인 장 이런 장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상황 또 확인해 봤습니다. 또 주요 이슈들도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이 훨씬 더 올라갈 좀 당분간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나와야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이더리움 흐름은 지금 전체 일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빠지진 않고 있고 이전에 나왔던 원화 기준으로 536만 원인데요. 최근 고점이
550만 원, 600만 원 올라올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하단에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특별한 거래량 이슈가 없죠. 아직도 이더리움 쪽에 거래가 아직 안 붙어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은 아직도 NFT에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NFT 코인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꺾여야 뭐 메이저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전체 지금 메이저 코인하고 동향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메이저 코인 중에 움직임의 하나 시장이 강세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거래소 코인이죠.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도 보시게 되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소 코인이 강세를 보인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주가 강세다. 마찬가지 논리로 거래소 코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강세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메이저 코인 중에 특이사항은 폴가닥입니다. 폴가닥이 급등을 보였는데요. 지금 간밤에 쭉 올라와가지고 거의 이제 이전 고가 부근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폴가닥,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는 코인 5개 중에 하나죠. 뭐 에이다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 솔라나, 폴가닥 뭐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했는데 솔라나는 이미 신고가를 쳤고요. 에이다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에이다 외에 뭐 솔라나라든지 또 간밤에 급등이 나왔던 폴가닥 뭐 이런 부분들도 이더와 연동된 이더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고가가 난다는 겁니다.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쫙 올라오지 않고 순환되면서 메이저 코인이 한 10대 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대 개 중에 이미 신고가가 나는 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고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메이저 코인 중에 또 특이사항 하나가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 코인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이 시가총액 9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70%가 올라왔는데요. 신규로 여기저기 상장도 많이 되는 거 이런 신규 상장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움직임이 있었고요. NFT와 디파이, NFT 쪽으로 먼저 가게 되면 아직도 NFT에 더 매기가 아직 쏠려 있다라는 움직임인데요. 디센트럴랜드 다시 18% 24시간 동안 반등이 있었고요. 칠리즈도 10%, 또 샌드박스 다시 60%대 지금 24시간 동안 올라오고 있는데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가상 메타버스 안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죠. 그런 코인들이 지금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엔진 코인도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아직은 NFT 쪽에 좀 더 매기가 몰려 있고 이쪽에 지금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파이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 NFT 쪽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요. 디파이도 따라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루나가 시가총액 1위인데요. 다시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 이전 최고치로 치고 올라올 거냐. 루나. 그 다음에 유니스왑과 체인링크 전통적으로 디파이의 그 코인인데요.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NFT가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NFT가 조금 식는다라고 했을 때 디파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 중에 아직 신고가가 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로는 저가 코인들, 저가 코인은 한 번에 올라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순식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렇게 돌면서 신고가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가 쪽으로 매기가 몰리게 되면 저가는 순식간에 50% 100%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가의 10% 비중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 장고 내에 저가 10%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한번 미리 점검하시고 만일에 10% 비중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미리 채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가 코인은 사기도 힘들어요.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저희 일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투자하신 싱가포르 개인 투자자분이 한 바구니에다 이렇게 왕창 담았는데요. 그게 또 잘 되기는 했지만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코인의 경우 만약에 항상 포트폴리오 분산해라라고 해서 메이저 비중을 한 50% 내지는 60% 그거보다 좀 적게 가져가거나 하고 나머지를 또 알트코인들에 가져가라라고 항상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뭐 비트코인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뭐 비트코인만 투자를 한다, 아니면 저는 분산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 몇십억, 뭐 몇백억이 된다. 이래서 나는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 뭐 몇천만 원이나 뭐 1, 2억이나 아니면 10억대라든지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산 투자가 맞다라고 예상이 되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것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기간 동안에 5배가 올랐다. 그러면 불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5배 오를 때 메이저 코인은 10배, 뭐 알트코인은 50배, 저가 코인은 100배 이렇게 오르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분산 또 시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없어서 미치겠다. 비트코인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갖고 있었더니 한 달 내내 옆으로 가고 있고 다른 코인만 올라가죠. 그래서 그 시기적절하게 어떨 때는 비트코인에 어떨 때는 메이저 코인에 이렇게 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발빠르게 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 뭐 벌써 우리가 9월달, 10월, 뭐 9월달 처음 방송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 메이저의 50%, 알트코인의 40%, 저가의 10%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낚싯대를 이렇게 쫙 펼쳐놨을 때 골고루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탐욕이죠. 탐욕.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가 되고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100%씩도 올라가고 어떤 거는 뭐 몇천 프로도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특정 코인에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런 행운을 노리고 또 그런 급등 코인에 몰빵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분산 투자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왜 투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은행이자가 별로 얼마 안 돼서 은행에 맡겨봐야 뭐 1년에 몇 프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이자보다 좀 더 벌려고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행이자가 1년에 5%도 안 되는데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 몇십 프로, 몇백 프로씩 투자가 나거든요. 수익이. 그런 걸 감안해서 절대로 탐욕을 부리시면 안 된다. 몰빵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만식 전문가님은 굉장히 훌륭한 고객인가 봅니다. 은행 이자율이 5%나 나오다니 저희는 2%도 안 되거든요. 네. 네네. 아,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요즘에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있는 거 정말 너무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워낙에 금액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1% 수익만 나도 좋지만 또 오히려 그만큼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좀 그러다 보니 좀 젊은 층, 또 투기 성향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인 분들이 많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0대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 시장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지금 NFT 뭐 코인도 짚어주셨고 디파이 코인도 또 자세히 좀 짚어주셨습니다만은 디파이 코인이나 NFT 코인 중에서 조금 더 눈에 띄는 관심 가져볼 만한 또 코인들이 있을까요? 네, NFT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가 40%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샌드박스의 흐름으로 최근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불과 며칠 전, 일주일 전에 1,000원이었습니다. 불과 1,000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3,500원, 뭐 4,000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엄청난 폭등이 올라오는 게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여기서 쫓아가느냐,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NFT는 조금 쉴 수가 있기 때문에 NFT 쪽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고 여기서 나온 자금으로 섹션별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디파이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체인링크나 여기 지금 디파이 우리가 디파이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루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걸로 관심을 두시라고 그랬죠. 루나, 유니스왑, 체인링크, 아발란체 이런 시가총액 4위에 1, 2, 3, 4 디파이에 있는 코인들 지금 아직 신고가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NFT에서 디파이로 이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 고가를 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NFT에서 비중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디파이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섹션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코인들이 결국은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계열의 코인들인데요. 4인방인데 이 4인방이 언제 한번 꿈틀될 거냐, 일어설 거냐라는 건데 조만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NFT죠. NFT가 지금 너무 과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쉽게 되면 그 매기가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될 텐데 디파이나 아니면 메이저급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특히나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거 거래량이 한번 유입이 되는지 거래량이 좀 이쪽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디파이와 메이저 코인 쪽 중심으로 시장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